왜 여기 있어? 난 정말 몰랐어. 이게 대체 뭐야? 2025년 11월 어느 날 새벽 6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원룸 앞 복도는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지은은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튄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이질적인 물건이 놓여 있었죠. 광택이 흐르는 주황색 쇼핑백이었습니다.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협박용 물건은 아닐까요? 아니면 폭발물은? 지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쇼핑백 끈을 잡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5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결심한 듯 쇼핑백 끈을 풀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지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10다발이었습니다. 지은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돈 위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구겨진 비닐 조각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편의점 빵 껍질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노숙자에게 줬던 바로 그 빵의 껍질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던져준 빵 한 조각이 이런 기적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이 찾아가길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여대생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되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밤 1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시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지은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이 내민 1,000원을 받았습니다. 23살 대학교 3학년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지은은 계산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죠. 편의점 점장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인 점장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가져가. 점장이 봉지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단팥빵 3개와 바나나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장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점장은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봉지를 계산대 및 사물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늘도 이걸로 버텨야지.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손님이 끊긴 편의점에서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1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 강 사장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김지은 씨, 이자 50만 원 언제 줄 거임?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학교 간다. 네 친구들한테 다 알릴 거야. 전화 안 받지 마. 문자는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빚을 지고 가신 거예요? 2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3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대학을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게 지은의 대학 졸업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되자 지은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3,240원.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일 이자는 어떻게 내지? 편의점 알바비는 다음 주에나 들어옵니다. 카페 알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킨집 알바는 주급이었지만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방세에, 교통비에, 최소한의 생활비에. 새벽 6시 교대 알바생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사물함에서 빵 봉지를 꺼냈습니다. 점장에게 인사하고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10분쯤 지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은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 살 돈도 아까워.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지은은 난간을 붙잡고 멈춰 섰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제도 아침을 굶었습니다. 점심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으로 빵 1개를 먹었는데 그것도 어제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을 꺼내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우유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속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벽 6시 30분 출근하는 사람들로 차 안이 붐볐습니다. 지은은 구석자리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 사람이 조금 비켜섰습니다. 지은은 미안한 마음에 더 구석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지하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강 사장?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건 아닐까요?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분을 더 걸어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녹슨 철문을 열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문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불을 켜고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단팥빵 1개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23살 꽃다운 나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꽃다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과 배고픔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빵을 다 먹고 지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진그룹 본사 건물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영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림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얼굴엔 먼지를 묻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 같았습니다. 운전석에서 60대 기사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자네는 최 실장과 함께 멀리서 따라오게. 알겠습니다. 박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거리는 붐볐습니다. 고급 차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끗 보고 피했습니다.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의 모습이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2호선 전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박 회장 옆자리를 피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구석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신림역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회장은 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담동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았습니다. 반지하 집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50년 전 내가 살던 곳도 이랬지.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굵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가 정류장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종종 걸음쳤습니다. 박 회장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30대 남성이 박 회장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 앞 바닥에 던졌습니다. 땡그랑. 동전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한 거 사드세요. 남성은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동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줍지 않았습니다. 동정심, 그것도 진심일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박 회장의 옷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m 떨어진 곳 검은 세단 안에서 최민수 실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장은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으로 박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운전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최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발끝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노숙자들의 삶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류장 앞을 지나가려다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마 밑에 쪼그려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추운 날 거리를 헤맸을까요? 돈을 빌리러 다니며 고개를 숙였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지은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으려던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팥빵 3개와 바나나 우유 한 팩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버틸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빗속을 걸어 정류장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은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빵과 우유를 꺼냈습니다. 박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라도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박 회장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건네는 빵은 따뜻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고맙네. 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휘청거렸습니다. 박 회장이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을 한 번 더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박 회장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든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닐 포장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의 빵은 괜찮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비닐을 뜯었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팥소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보다 더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도 힘든데.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떠올랐습니다. 딸도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에게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5분 후 정류장 앞에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최민수 실장이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을 가로질러 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회장 위로 우산을 펼쳤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박 회장은 손에 든 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쯤 먹은 단팥빵이었습니다. 최 실장, 이 빵 좀 보게. 박 회장이 빵을 들어 보였습니다. 최 실장은 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흔한 빵이었습니다. 편의점 빵인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빵을 준 사람의 마음을 보게. 박 회장은 지은이 사라진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도 굶고 있었네. 그런데 나한테 빵을 줬어. 최 실장은 박 회장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실장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를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차로 돌아가 운전기사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담요를 꺼내왔습니다. 최 실장은 담요를 받아 박 회장의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회장님, 차에 타시죠. 감기 걸리십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차로 걸어갔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타 문을 닫았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최 실장이 조수석에서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박 회장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남은 빵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놓고 간 겁니다. 박 회장은 빵을 꺼내 보았습니다. 비닐 포장지에 편의점 영수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영수증을 떼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신림동 GS25 편의점 11월 23일 오전 6시 10분.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보였습니다. 0원이었습니다. 폐기 상품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폐기빵으로 연명하고 있구나. 박 회장은 영수증을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편의점을 찾아보게. CCTV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영수증을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신림동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차는 청담동 영진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 실장이 함께 탔습니다. 최고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 실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확인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네. 기다리지. 박 회장은 빵 봉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박 회장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가 빵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 빵으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갚지 못했지. 박 회장은 그 할머니를 평생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죄송함과 고마움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성공한 뒤에도 늘 기부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진짜 은인에게 보답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은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최 실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통화를 마친 실장이 태블릿 PC를 박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 빵을 건넨 그 아이였습니다. 박 회장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김지은, 23세, 대학생.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부채 현황 사채 3천만 원. 월 수입 아르바이트 3개, 평균 120만 원. 학업 상태 휴학 위기. 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힘든데도.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가족관계가 나왔습니다. 부고 김태훈 2023년 사망. 모고 이영숙 2023년 사망. 고아였습니다. 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채는 누구에게 진 거지? 강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는 주 2회, 회당 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라.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만 갚아도 지은의 수입을 훌쩍 넘었습니다. 박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10년 전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상을 떠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딸은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박 회장은 딸 사진과 태블릿 PC에 지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 닮았습니다.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도와야겠네.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최 실장, 준비해야 할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이 아이 집 앞에 선물을 놓아두게. 박 회장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메모지를 찢어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실장은 메모를 읽고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많나? 아닙니다. 하지만 놀랄 것 같습니다. 놀라야지. 그래야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겠나?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넣어주게.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 노숙자. 명함을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박 회장은 빵 봉지에서 빵 껍질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먹고 남긴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액자에 넣어서 내 책상에 두게.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신림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빵을 건네던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박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지은은 문 앞에 놓인 쇼핑백을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황색 명품 쇼핑백이 곰팡이 냄새나는 복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협박용 물건일까요? 아니면 장기 매매 조직의 표적이 된 걸까요? 드라마에서 본 무서운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지은은 쇼핑백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5분이 흘렀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지은은 쇼핑백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끈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이 가득했습니다. 5만원권 지폐가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 다발, 두 다발, 세 다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다발을 하나 꺼냈습니다. 세어보았습니다. 5만원권이 100장이었습니다. 500만원이었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보니 다발이 10개 있었습니다. 500만원 곱하기 10. 5천만원? 지은은 뒷걸음질 치다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천만원이라니. 지은이 아르바이트로 3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꿈이야?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분명 함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무서운 범죄 조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깐. 신고하기 전에 확인을 좀 더 해보자. 쇼핑백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돈 위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구겨진 비닐이었습니다. 지은은 비닐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편의점 빵 껍질이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노숙자에게 준 바로 그 빵의 껍질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은은 빵 껍질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빵 껍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5천만 원과 함께? 쇼핑백 바닥을 뒤적였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구석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명함이었습니다. 흰색 고급 용지에 금박으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진그룹 회장 박영진. 지은은 명함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영진그룹? 그 대기업? 명함 아래쪽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명함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습니다. 최민수 비서실장,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회장? 비서실장? 대체 무슨... 지은은 급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영진그룹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영진그룹, 자산 10조 원, 계열사 50개, 박영진 회장, 한국 10대 재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박영진 회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미소 짓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어제 그 할아버지, 어제 빗속에서 본 노숙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은 옷에 떨고 계시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 회장과 얼굴이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지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사진을 보고 명함을 보고 돈다발을 보았습니다. 노숙자가 재벌 회장님이었다고? 그럼 이 돈은 빵값이라는 거야? 지은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님이 노숙자 행세를 하신 걸까요? 왜 지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신 걸까요? 다시 명함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울컥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 빵 3개는 지은에게 이틀치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저없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였으니까요. 배고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돈다발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돈이었습니다. 위조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5만원권 100장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시 가방을 보니 10다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은의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빵가치고는 말이 안 돼. 지은은 다시 공포를 느꼈습니다. 혹시 이 돈을 받으면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요? 지은은 돈을 다시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명함과 빵 껍질도 함께 넣었습니다. 쇼핑백을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트로 가렸습니다. 일단 학교 가서 생각해 보자. 시계를 보니 7시였습니다. 아침 수업이 9시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잠을 설쳐서 그런지 눈이 퀭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쇼핑백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5천만 원이 침대 밑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받아도 되는 걸까? 아니면 돌려드려야 하나? 근데 어떻게 찾아가지? 명함에 있던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최민수 비서실장. 전화하면 될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지은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학교 가면 강 사장이 올지도 몰라. 사채업자 강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문자에서 오늘까지 이자를 안 가져오면 학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5천만 원이 집에 있었지만 그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게 진짜 선물인지 함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버스는 신림역을 지나 대학교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소재대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지은이 내렸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교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캠퍼스는 평화로웠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교문에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문 옆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지은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끽. 타이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 사장이었습니다. 김지은, 거기서. 강 사장의 목소리가 교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강 사장 뒤에서 폭력배 2명이 더 내렸습니다. 3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3사람이 지은을 둘러쌌습니다. 지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차가 있어 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자 가져왔어?
강 사장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뭐, 없다고? 강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뻗어 지은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아야.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사장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어제 문자 못 봤어?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 학교 온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내가 몇 번을 기다렸는데? 강 사장이 지은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야, 가방 주워. 강 사장이 폭력배에게 지시했습니다. 폭력배 한 명이 지은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있네. 어디 보자. 폭력배가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장님, 1,000원밖에 없습니다. 뭐? 강 사장이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확인하고는 지은의 얼굴에 지갑을 던졌습니다. 탁! 지갑이 지은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지은은 이마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지도 아니고 1,000원 가지고 뭘 하라고. 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이자가 50만 원인데 1,000원? 날 우습게 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 좋아. 그럼 이자 2배로 받을게. 100만 원. 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못 내면 3배, 4배로 늘어날 거야. 알겠어? 강 사장이 지은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지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폭력배 한 명이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야, 조심하라고. 넘어지면 다치잖아. 폭력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아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교문 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빵. 모두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일렬로 교문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들이었습니다. 3대의 차가 강 사장의 차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훈련된 듯 정확한 위치에 멈춰 섰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뭐야, 저게? 첫 번째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4명이 동시에 내렸습니다. 경호원 같았습니다. 체격이 좋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한 사람이 더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역시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최민수 실장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침착하게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강 사장과 폭력배들 앞에 섰습니다. 누구신데? 강 사장이 말하려 했습니다. 최 실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강철민 씨, 맞습니까? 강 사장의 본명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불법 사채업으로 17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있고 현재 수배 중이시죠. 최 실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난 정식으로.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최 실장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최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최 실장은 봉투를 강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서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채무 변제 완료 확인서, 채무자 김지은, 채권자 강철민, 원금 3천만 원, 이자 500만 원, 총액 3,500만 원, 상기 금액이 2025년 11월 24일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함. 아래에는 은행 입금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위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지은 씨의 빚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김지은 씨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접근하면... 최 실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강 사장을 쏘아보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에 제보도 하겠고요. 강 사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류를 다시 보고 최 실장을 보고 주변의 경호원들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사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만 가시죠. 최 실장이 손으로 길을 가리켰습니다. 강 사장은 폭력배들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교문을 빠져나가며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던 학생들도 촬영을 멈췄습니다. 최 실장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은 지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지은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영진그룹 비서실장 최민수입니다. 지은은 입을 벌린 채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진그룹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께서 김지은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모시고 가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저를요? 왜요?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최 실장은 손으로 차를 가리켰습니다. 편하게 가시죠. 수업은 제가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모든 게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제 가방. 경호원 한 명이 떨어진 가방을 주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받아 꼭 껴안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 실장이 두 번째 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은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교문을 빠져나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최 실장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말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차는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진그룹이라는 로고가 벽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최 실장이 내려 지은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벤틀리, TV에서나 보던 차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 실장이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지은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서였습니다. 땡. 도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실입니다. 최 실장이 커다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톡톡톡.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은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 최 실장이 지은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은은 목이 말랐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만난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영진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씨, 다시 만나서 반갑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떨고 계시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 지은이 빵을 드렸던 바로 그분. 그분이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라니. 어제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놀랐지? 미안하네. 거짓말을 한 셈이니까. 박 회장이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앉게. 서 있으면 불편하잖나. 지은은 어색하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습니다. 박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회장실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지은의 원룸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한강도 보였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큰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액자였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빵 껍질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자신이 드렸던 바로 그 빵의 껍질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모셔두셨습니다. 저게. 박 회장은 지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빵 껍질 액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자네가 준 빵일세. 왜 액자에? 소중하니까. 내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소중한 거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폐기 직전에 싸구려 빵이었습니다. 그걸 회장님께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 씨, 내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나? 네. 지은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가난했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0년 전 일이야. 그때 나는 25이었지. 보릿고개를 겪었어. 먹을 게 없었지.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을 굶었네. 길거리를 헤맸어. 구걸도 했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넷째 날 쓰러질 것 같았어. 정말 죽을 것 같았지. 그때 한 할머니가 나타났네.
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할머니도 가난해 보였어. 옷이 다 해졌거든. 하지만 할머니는 내게 빵 한 조각을 주셨지. 빵 한 조각을. 그래. 딱 한 조각.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 하지만 그 빵으로 나는 살았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할머니를 평생 찾았어.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일세. 은인을 찾지 못한 것.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리로 나가네. 노숙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지. 박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날 피해 가더군. 동정 어린 시선으로 동전 몇 개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진심은 찾기 어려웠지. 그런데 어제 자네를 만났네. 박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나를 보고 자네는 망설이지 않았어. 자기 저녁밥을 내게 줬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보이셔서. 그래. 그 그냥이 중요하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순수한 마음 말일세. 박 회장은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액자를 들어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빵 한 조각이 내게 50년 전 그 할머니를 떠올리게 했네. 그리고 죽은 내 딸도. 따님이요? 응.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 교통사고였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딸도 자네처럼 착했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어려운 사람을 못 지나쳤지.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를 보니 딸이 생각나더군. 그래서 결심했네. 박 회장은 액자를 다시 책상에 놓았습니다. 지은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은 씨의 빚을 모두 갚았네. 네.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채 원금 3천만 원, 이자 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오늘 아침 상환했어. 그게 무슨. 그리고 밀린 월세 90만 원도 냈네. 다음 학기 등록금 400만 원도 학교에 납부했어.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앞에 놓아둔 쇼핑백은 받았겠지? 네, 받았는데 그게 거기 5천만 원이 들어있었을 거야. 그건 자네가 자유롭게 쓰게. 안 됩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대가 없는 돈은 받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빵을 드린 게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제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 씨, 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구나. 박 회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두 돈만 보더군. 내 자식들도 그래. 유산만 노리지. 박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진짜 마음씨를 가졌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나?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제안일세. 봉투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열어보게. 지은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영진그룹 장학생 계약서. 우리 그룹에서 장학생을 뽑네. 자네를 추천하고 싶어. 장학생이요? 그래. 조건은 간단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우리 그룹에서 2년간 일하는 거지. 지은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월 생활비 지원 200만 원. 등록금 전액 지원. 기숙사 제공. 이렇게 많이요? 많지 않아. 자네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네.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일하면서 갚는 거니까 공짜 아니야. 괜찮지? 지은은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기회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 걱정, 빚 걱정, 등록금 걱정,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 들게. 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내 마음을 살려줬으니까. 지은은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네. 네.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나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줬으면 하네. 봉사활동이요? 그래. 노숙자 급식소, 무료진료소, 고아원. 그런 곳 말일세.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난 돈은 많아. 하지만 진심은 자네처럼 배우고 싶네. 저한테 배우실 게 뭐가 있으세요? 많아. 자네는 가진 게 없으면서도 나눌 줄 알잖나. 그게 진짜 부자야.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함께 다니겠습니다. 박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박 회장은 다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도 옮겨야지. 반지하는 건강에 안 좋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 장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게 규정이네.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이야. 깨끗하고 따뜻해. 다음 주에 이사하게.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빚에 시달리고 굶주리던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야. 박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 자네의 친절이 기적을 만들었네. 하지만 기적은 끝이 아니야. 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자네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게.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무언가 떠올린 듯 물었습니다. 참, 지은 씨, 그때 왜 빵을 줬지? 진짜 이유가 뭔가?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지.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아빠가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지은은 장학생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게. 박 회장이 계약서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지금까지 만져본 펜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촉을 종이에 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습니다. 김지은. 서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받아 자신의 서명도 했습니다. 박영진. 힘차고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자, 이제 우린 동료야.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장학생과 후원자가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동료 말일세.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격스러워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 실장, 들어오게. 곧 문이 열리고 최민수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응. 계약이 성사됐네. 지은 씨 숙소 준비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지은을 보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지은 씨. 감사합니다. 지은도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 이번 주 토요일 괜찮겠나? 네. 토요일이요? 봉사활동 말일세. 첫 시작을 토요일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신림동에 무료 급식소가 있네.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아, 네. 좋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9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세. 최 실장이 차로 모시러 갈 거야. 제가 직접 가도 되는데요. 안 돼. 이제 우리 그룹 장학생이잖나. 대우를 받아야지.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지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가 새로운 숙소입니다. 화면에 깨끗한 원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주방도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이사는 다음 주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본이지. 우리 장학생들 다 이 정도는 되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 실장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첫 달 생활비입니다. 2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아들고 눈물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면 지은이 3달 동안 아르바이트 3개를 뛰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다니. 아니, 그냥은 아니었습니다. 일하면서 갚는 거였습니다. 빚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이 돈으로 필요한 거 사게.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박 회장이 지은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젊은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박 회장이 지은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자네는 내게 빵 한 조각을 줬네. 하지만 난 자네에게 훨씬 큰 걸 받았어. 네. 희망일세. 아직 이 세상에 진심이 남아있다는 희망.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난 그걸 잃고 살았어. 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지.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공허했어. 사람들이 날 대하는 건 돈 때문이었으니까.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내가 회장인지도 모르고 빵을 줬지. 그냥 할아버지께서 그래, 그냥이야. 그게 진짜 백이지. 박 회장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듯이 고맙네, 지은아. 정말 고마워. 지은은 박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수업도 있을 테고. 아, 네. 최 실장이 학교까지 태워다 줄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안 돼.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 식구야. 식구는 챙겨줘야지.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시죠, 김지은 씨. 지은은 박 회장께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고맙네. 토요일에 보세. 네, 꼭 나오겠습니다. 지은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지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땡.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실장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더 밝아 보였습니다. 나 살 수 있겠다. 가슴속에서 뭔가 차올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꿈꿀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차는 대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어느 날 저녁 7시 강남구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VIP룸에서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강 다리의 조명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진 회장과 김지은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에 불안하고 두려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포트폴리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1년 동안 작업한 의류 디자인들이었습니다. 드레스, 재킷, 코트, 각각의 디자인에는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포트폴리오를 한 장씩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번 학기 전체 수석이라고? 네. 장학금도 받았어요. 대단하네. 자랑스러워.
박 회장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와인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들었습니다. 지은 씨의 졸업을 축하하네. 아직 졸업은 안 했어요. 다음 달에 해요. 그래도 미리 축하하지 뭐. 짤랑. 잔이 부딪혔습니다. 청명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박 회장은 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 힘들지 않았나?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1년 동안 지은과 박 회장은 매주 토요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신림동 무료급식소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눔의 진짜 의미를, 행복의 진짜 의미를 나도 많이 배웠네. 지은 씨한테서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보면서 딸 생각을 많이 했어. 딸도 이렇게 자랐을까 하고.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와인 잔을 빙빙 돌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 네, 회장님.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날 빗속에서 왜 빵을 줬나? 네. 진짜 이유가 뭐였어?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 박 회장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 버스 정류장, 떨고 계시던 노인. 그냥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그게 다야?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나? 혹시 보답을 기대했다거나?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어요. 추우시고 배고프실 것 같았어요. 자기도 배고팠을 텐데 저는 다음 날 또 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언제 드실지 모르니까.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박 회장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지은은 놀라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나 자네를 딸로 삼고 싶네. 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어? 괜찮겠나?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요? 그래. 난 자식이 셋 있지만 진짜 자식은 한 명도 없었어. 다들 돈만 바라보거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라. 자네는 내 마음을 봐줬어. 회장님, 아니,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버지. 그래, 딸아. 박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포옹이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입양 서류는 이미 준비했네. 다음 주에 법원 가면 돼. 네. 아버지.
지은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딸, 자네 나이대의 모습이야. 사진 속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예쁘시네요. 자네도 예뻐. 마음이 예쁘니까. 박 회장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제 두 딸을 가진 셈이구나. 하늘에 한 명, 땅에 한 명.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빵 한 조각. 그게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계획이 뭐야? 졸업하고 회사에서 2년 일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내가 투자할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역시 내 딸이야. 고집이 세네.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조언만 해줄게. 돈은 자네가 벌어서 하고. 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티라미수였습니다. 지은은 한 입 먹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박 회장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참. 다음 주 토요일에 특별한 봉사가 있네. 어디요? 신림동 그 편의점. 기억하나? 제가 알바했던 곳이요? 맞아. 그 점장님이 은퇴하신대. 그래서 감사 인사 겸 봉사를 가려고. 정말요? 점장님이. 지은은 놀랐습니다. 1년 동안 바빠서 점장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찾아가면 좋아하실 거야. 네, 꼭 가야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김지은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네, 최 실장.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도 같은 방향을 보았습니다. 예쁜 밤이네. 네, 정말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새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0분 후 지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지은은 내리기 전에 박 회장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고맙다, 딸아. 잘 자거라. 네, 안녕히 가세요. 지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 회장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지은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1년 전 곰팡이 냄새나던 반지하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 책상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선물한 액자였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과 박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액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꿈 같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245만 원. 1년 전 3240원이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 도시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청담동 영진그룹 본사 회장실 박영진 회장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지은이 준 빵 껍질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박 회장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지은에게일까요? 아니면 50년 전 자신에게 빵을 주신 그 할머니에게일까요? 혹은 10년 전 떠난 딸에게일까요? 아마도 모두에게였을 것입니다. 박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난 외롭지 않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 액자를 비췄습니다. 빵 껍질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 그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김지은은 빵 한 조각을 주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받았습니다. 박영진은 돈을 주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친절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